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북문화원의 박수진 연구원님을 비롯해서 네. 우리 성북의 문화를 책임지는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환영해 그리고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성북문화원의 박수진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그냥 날 것 그대로 네. 성북문화원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몇 년 됐죠? 이제 2012년 9월이니까 이제 4년 딱 만 됐네요. 4년. 만 너무 4년 많은 됐네요.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근데 뭐 제가 저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박수진 선생님이랑 박수진 연구원님은 언제부터 하셨죠? 저는 2013년 3월에 왔습니다. 13년. 만 3월 이제 만 3년 조금 넘었죠. 세상에. 그런데 두 분이 진짜 특히 제가 어제 그 72주년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 달해제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이게 바른 시각과 그런 역사 의식이 세상을 얼마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꼭 오늘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행사 끝나고 다음날 곧바로 네. 행사장에서 이렇게 일정 잡아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우리는 그 늘 말씀해 잡고 싶죠. 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래서 그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그 시무장을 알고 오신 건 아니죠? 두 분 다? 네, 좀 아이러니컬한 게요. 예. 뭐 박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원이 저쪽 명륜동 쪽에 있어가지고 예. 공부를 했는데 돈가스 먹으러 오거나 그렇죠. 마전터 그쵸? 저 성북동은 네, 그렇게 마전터. 왔죠. 그냥. 네. 그냥 맛집 이렇게 찾아서 오다가 가까운 데 아니면 있는데 간송미술관 전시할 그렇죠. 때 한 번씩 오고 그렇죠. 네. 잘 몰랐었죠. 솔직히. 그렇죠. 여기가 주무대가 될 거라고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취업을 하려고 네. 이제 공고가 났으니까 이제 면접을 보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무장을 처음 알았어요. 그걸 공부하다가 그럼 이제 사무국장님이 솔직히 문화원이 굉장히 제가 또 개인 지역으로 또 문화원 연합회나 이제 문화원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는데 제가 성북 문화원이 96년에 탄생하는 거를 옆에서 취재하고 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창립 총회 자리에 삼청각 일화당이라고. 네, 네, 네. 제가 살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몇 번을 거기에 더 가보겠어요. 저희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때 사진 찍고 있었고 저도 그 일화당 앞에 쫙 서 있었던 그때는 또 괜찮으신 분들도 이게 뭐 명성도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지난 정권에서 너무 많이 네. 노출이 되시기도 했지만 또 연로하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계시고. 되세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최말린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네. 지금은 좀 네. 지금은 좀 그러시죠. 벌써 한 20여 년이 흘러서 이제 그 분들이 다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올해가 딱 20주년입니다. 맞아요. 며칠이죠? 아마 지금 이때쯤 더웠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창립 준비 기간은 지금 이때쯤 여름 쪽이었는데 네. 정식 개원은 12월 딱. 그랬나요? 법인 96년 특기되고. 12월인가요? 네, 네, 네. 그랬나?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원각은 그 전에 벌써 대원각보다는 삼청각이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대원각이 그 고급 요정들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96년만 해도 1인당 35,000원짜리 한식을 파는 그 당시 식당이었거든요. 35,000원이면 뭐 엄청 비싸진 않는. 아는 거죠. 엄청 비싼 건 저지- 아니에요. 좀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저기 그 어디죠? 저기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뭐 그런 그 대연회장. 예. 그때도 결혼식 그 뷔페 호텔 뷔페도 35,000원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러네. 싸진 않은데 또 엄청 비싸지도 않고. 비싸지는 않게 개방을 했는데도 수요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완전히 문을 닫으시고 또 희사 그거를 이제 시조를 다 통째로 네. 길상한 선님이 해버리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우리 딸도
저기 한용운이 시가 아, 시험범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좋아. 그러니까요. 교과서나 시험 출제 빈도수에 이렇게 높은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다라는 게 그렇죠. 이육사 네. 선생님이나 조지훈도 조지훈 그렇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때도 이제 배웠는데 우리는 이제 님의 침묵하고 알 수 없어요까지만 아, 네네. 했는데 지금 저기는 시험 범위가 그게 아니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네네. 예, 네, 예, 그건 그게 좀 시험 범위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나이 어, 꿈 그래가지고 저는 나이 꿈은 몰랐어요. 제가 국문학을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시를 생각보다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이 쓰셨어요. 시조도 많고 한시도 꽤 쓰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문학 네. 활동을. 그래서 지금 2013년 오셔가지고 그럼 12년에는 9월에 오셨으니까 네. 달의제가 지났고 13년 네. 그때도 네. 그때부터 이제 하신 네. 건가요? 네. 작게 했죠 그때는. 그때는 작게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전에 사무국장님 계실 때 그 동방 네. 대학원 대학교였어요 그때는. 그때 지금 대학- 문화원 뭐 대학교인데 그쪽이랑 이제 문화원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달의제를 시무장에서 처음 기획을 해서 했고 지금 네. 어제 행사 때 오셨던 그 정상욱 이사님이 기획을 네. 하셔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열흘 남겨두고 이제 총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전에 아. 이제 못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박 선생님이랑 저랑 그거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때가 69주기였는데 올해를 안 하면 70주기가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박 선생님이랑 같이 다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조계종도 알아보고 주변에 뭐 기상사 뭐 다 알아봤었죠. 그래서 네. 다행히 이제 흥천사의 정념 스님께서 아. 백담사에 잠깐 이렇게 머무르셔가지고 인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주셨죠. 처음에는 그냥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님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연불도 할 줄 모르니까 연불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됐고 70주기 때 이제 그 문화재 청장님도 모시고 저희 원장님한테 설득해서 맞아요. 저 70주기 예. 갔었어요. 이제 뭐 각 주지 스님 뭐 송강사 뭐 여기 많이 도선사 오셨죠, 다 오시니까 또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그때 이제 뮤지컬 시무도 보고 달의제 행사가 이런 건지를 구에서도 그때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퍼져서 가지고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무장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구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70주년 때도 데크가 없었죠. 그랬던 것 70주기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그죠? 이후에 생겼던 것 그 같은데. 위에 그리고 이제 그 동상이랑 그게 아닌가요? 70주기 때는 있었나? 70주기 때 그 데크가? 일단 골목이 정비가 정비를 됐죠. 네. 그러니까 69주기 때는 없었고. 네, 확실하게 없었고 70주기 70주기 때도 지금 달의제, 앞에처럼 예. 있는 그 데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좀 기억이 아니 가물가물한데. 그게 지금 그때 앞전 뒤쪽인데 네. 일단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네. 70주기 때 이제 문화재 청장님도 오고 네. 다 안 되니까 골목 그거를 정비하고. 시멘트 이거 작업을 한 열흘도 안 남기고 나서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행정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급하게. 진작에 근데 안 했으면 하- 좋은데 그게 이제 예. 성북동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뭐 이렇게 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를 더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북정마을 위에를 재개발해서 내려오면 그 골목에 그러니까 이제 진입구보다 그 위쪽하고 연결되는 뭘 하겠다 이제 네. 그것까지는 봤는데 거기가 북정마을 쪽이 네. 안 되고 있으니까 북정마을에 뭐 한옥 마을 만든다는 예, 게 뭐 그런 있잖아요. 일이 있었죠. 예. 그래갖고 거기를 하면서 계속 있었고 진짜 제가 시무장 처음 찾았던 게 95년 그 만에 그러니까 95년 만에 행사를 왜 했냐면 그게 광복 50주년이었잖아요. 95년이 그렇죠, 광복 그렇죠. 50주년이어가지고 만해 한용운의 선생님을 다시 이제 재조명하면서 연극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이제 신명예술단이 최종원 선생님. 그 최정원 선생님이 이제 한용운 선생님 역할을 하시면서 그거를 했던 분이 지금 그 이은희 시의원이에요. 그 기획을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근데
그 신명예술단이라고 거기 이제 단장님은 이제 엄경환 씨라고 다른 분인데 그거 하고 그러면서 시무장에서 50주년 그 행사를 하러 갔는데 골목 때문에 제가 기함을 했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좁고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그 뭐 빨래도 막 다 널려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진짜 세수도 총독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싫다고 서서 했다고 하는 일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절개가 있으신 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네. 내 방치된 거 보고 근데 그때는 한용숙 선생님이 살고 계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때 그래가지고 한용운 선생님의 따님이신 그래서 그분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다들 이렇게 보존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행사나마 좀 알려지게 됐던 게 그때였던 네. 것 같아요. 50주년 때. 지금도 보면은 불과 한 3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주기 맞아요. 때 이렇게 됐지 솔직히 뭐 구나 시나 아니면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주기를 준비할 때 아니 뭐 정비를 하고 만에 산책공원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돌아가신 날 제사도 안 지내는데 맞아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지금 관리동을 따님이 사셨던 한영숙 여사님 사셨던 그거를 이제 올해 이제 철거를 했고 이제 조금 작게 하면서 화장실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이제 다 정비가 돼서 마당이 넓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넓어진 건 너무 좋았는데 막상 이제 느낀 게 별로 넓어져도 넓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행사를 예, 했으니까. 어제 저희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훨씬 좁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래도 마당이 또 너무 넓어지면 또 시무장 같지가 않을 것 같고 요 안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조금 넓어졌는데도 행사 준비하면서 무대 이런 거 준비하면서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이렇게 비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막상 어저께 또 어이구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꽉 찼으니까. 찼죠. 네. 네, 꽉 차고 그리고 근데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제는 그러니까 올 1월인가 그 우리 성북구 구청에서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홍성. 충청도 홍성하고 또 이제 백담사 거기 인제. 인제하고를 이렇게 해갖고 협약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홍천 뭐 그쪽에서도 오셨더라고. 홍성, 예. 홍성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집 뭐 네. 예. 이런 거를 보존하고 그게 이제 하기는 하는데 너무 또 이 지방자치제에 그게 네. 장점으로 부각되고 그거는 좋으면서 이게 주도권 논제 네. 그런 거 아 어저께 또 네. 다 오셨잖아요. 네. 인제, 홍성, 근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인제 부군수님이랑 뭐 응. 저기 홍성 쪽에 문화원장님이랑 다 오셔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인제분 문화 팀장님이 문화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경쟁처럼 돼서 예. 어쨌든 이렇게 지방 정부 협의회가 됐긴 했지만 자기네 지역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기획하는 부분을 좀 던져버리고 공공성으로 하면서 어느 쪽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만해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 그렇죠. 한데 모으는 역량을 집중을 시키자. 그리고 욕심을 하지 말고 만약에 성북 지역이 뭐가 조금 뭐 장점이 있거나 우수한 거면 다 같이 이쪽을 좀 지원해주고 또 인제 같은 경우는 뭐 만에 마을도 있으니까 아,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우르르 가서 또 숙소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탐방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이제 식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주로 문학 활동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들이 다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뭐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 쪽을 좀 주로 강조를 한다고 하면 특히 맞아요. 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서울 쪽은 뭐 이제 선학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대문연구소. 서대문연구소, 선학원, 시무장. 그다음에 시무장까지 해서 약간 독립운동의 중심지처럼 문화 예. 독립운동. 이렇게
역할들이 나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홍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태어나서 출가 때까지 어떤 모습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지역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거 아니고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들, 그다음에 자기네 지역하고 어울리는 콘텐츠들을 가지고서 그 한영훈 선생 선양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한 지역에서 다 하려 그러니까 뭐 문학도 하고 뭐 그게 독립운동도 하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아까 국장님이 말한 대로. 그래도 이제 여기 우리 성북문화원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는 하는 거죠.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한영원 선생님의 그 동상이 그 겨울에 거기에 한번 지나갈 적이 있었는데 또 승복 입고 계신 거 보셨구나. 이 시비랑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가 그래갖고 딱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게. 네. 옆에 무조건 앉아야겠죠. 마음이. 앉고 싶게 네. 하고 한영원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이 꾸짖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네. 그 동상 누가 제작했어요? 되게 잘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부구청장님이랑도 얘기하시는 게 어떤 컨텐츠를 좀 지금 시무장 안에 있는 것도 되게 낡았거든요. 그때 우리 박수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구에서도 그 전시된 진열장에 열쇠도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열장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쇠가 없다. 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성북구청 학예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제 학예사가 뽑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학예사도 이제 당연히 오자마자 이제 그 전시, 그러니까 학예사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시 업무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전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고 문을 열라고 이제 열쇠를 찾아봤대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전시를 하려면 진열장을 부수거나 아니면 새로 맞춰요. 새로 그러니까 예,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뭐 추상화도 그렇고 전시된 것도 이제 다 뭐 진품보다는 다 어떻게 보면 무조라 이렇게 판넬들이 많잖아요. 먼지도 많고 색도 많이 관리가 안 돼서, 바라고. 예, 햇빛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만해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게 또 꽃이었어요. 화초랑 그 뒤에 뭐 꽃이나 담장 밑에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저께 박수진 선생님이랑 이렇게 행사 준비하면서 옹벽 담장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해가지고 야, 그럼 야외 그냥 갤러리처럼 그 벽을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시무장 안에가 여기 이제 뭐 지금도 개방이 돼 있지만 거기를 조금 더 기획을 해서 이게 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드나들긴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그리고 그게 컨셉이 사실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한영원 선생님이 살던 그 시절처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전시 실체는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컨셉이 불명확하니까 이런 컨셉을 좀 잘 잡아서 이렇게 좀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안에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되면 조금 사람들도 여기를 컨셉을 갖고 볼 건데 지금은 여기가 뭐 전시 공간인가 그렇게 하다가 또 들어가 봐야 되는지 말아야 그리고 되는지. 한쪽은 그냥 방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는 살았던데 그 모습 그대로인가? 근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막상. 그래요? 예. 그렇지 그러면 않다고 시무장 하더라고요. 자체는 그냥 그대로 보존을 사셨던 곳이고 보존을 하려고 이쪽에 이렇게 집을 새로 지어서 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것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전보상 관장님이라고 만해기념관 10년 사셨던. 예, 그한테 이제 전해 들었는데 한여순 여사 거기에 사시다가 해화동으로 이사해서 사셨었대요. 근데 예. 이제 그 해화동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시무장은 살기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1990년에 그 집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철거된 관리동 집을. 그래서 이제 그 90년부터 그 집이 사셨던 있었던 거죠. 거고 거기서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무장 이렇게 현판이랑 그건 진품 아니에요? 그건 시무장 현판은 그것도 원래는. 원래 오세창 선생이 쓴 현판이 있었다고 예. 하는데 사라졌어요. 그게 또 사라졌대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제 전보삼 관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해 그 유품들을 다 모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을 지금 만해기념관 남한산성으로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놓고 갈 것들을 몇 개 놓고 가신 것 중에 하나가 현판이에요. 이건 집에 있어야 된다고. 오세찬 선생님 건데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 가지고 예. 유치웅 선생님한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일창 유치웅 선생이라는 분이 계셔서 유명하게 또 글씨 또. 찾아가서 현판 하나 써주십시오 했더니 써준 게 지금 이제 그 문 위에 딱 걸린 시무장이라고 써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들 오세찬 선생님이 지금 있는 거
한판 쓴 걸로 알고 계세요. 그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근데 지금은 다행히 설명판이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 설명판에 그 현판을 오세창 선생이 썼다고 돼 있었어요. 아.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게 또 바뀌었죠. 진이 요새 뭐 위장 논쟁처럼 그러니까 말이야. 아시는 분 또 질문은 해요. 이게 오세창 선생 거냐? 아는 것 같은데. 근데 호가 비슷해요. 오세창 선생은 위창이고 아. 이게 일창. 멜창이에요. 아. 유충 선생이.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약간 이제 뭐 헷갈릴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또 신문장 보면 또 안타까운 게 동상에서 올라오면 데크 있잖아요. 네, 데크. 활용이 너무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좀 답답한 게 아니 뭐 정자라도 놓든가 아니면 조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가 하는데 아니, 좀 데크가 안타까워요.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거기 가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땡볕이에요. 딱 그렇죠. 빛을 뭘 할 수가 정확하게 받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음식을 어저께 행사 끝나고도 나눠드리려고 해도 너무 떼양볕이라 작년에는 했잖아요. 했는데 그 안 밑에서.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안 왜냐면 했어요. 그걸 하려면 천막을 또 들어서 들어서 날려서 날라야 옮겨야 되고, 되고 뭐 응, 책상을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소에도 흔들어 놓으면 네. 휴식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워낙 그렇죠. 여기가 신문장 자체가 너무 좁으니까 거기를 휴식 공간으로 삼으려고 데크까지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아까 방송국 사무장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 좀 안타까운 게 뭐를 짓거나 뭐 이렇게 정비를 할 때 일관된 어떤 그런 컨셉, 그다음 정체성을 살려 기획 단계도 이렇게 했었으면 예산도 2번 중복 낭비가 맞아요.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그 데크 바로 밑에도 원래 소랑 네. 빨갛게 시무장이라고 신무장이라고 해 또 네. 어순도 보통 밑에서 위로 썼죠. 예, 네. 보통 그 서예나 뭐 네. 한문 쓸 때도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네. 쓰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쓸 때는. 네. 근데 밑에서 위로 쓰는 거예요, 신무장. 그리고 아. 빨간 소에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하니까 주변에 앞에 성북간집 있고 뭐 비양도. 식당들 다 있는데 네. 그 대로까지 지나가다 보면 소 빨갛게 생겨 소고기집인 줄. 아 진짜로 신무장. 진짜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탐방 안내를 꽤 많이 했는데 고깃집이냐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데리고 와서 저 간판을 보면서 저게 뭘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네. 고깃집이요. 다 그러죠. 다 그래서 다 진짜 탐방 해설해 보면 그래서 그것도 처음부터 했었으면 네. 그렇게 안 했을 때 지금은 고쳤거든요. 하도 네. 저희가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아쉽더라고요. 그 성북동에 맞아요. 또 조지훈 선생님 관련된 그것도 활용도가 의자라고 그러니까 있지만 이게 많이 안 제대로 하는데. 고증이나 예.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뭐랄까 상품 가치 브랜드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러다 보면 본질이 조금 약간 이렇게 왜곡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역사 문화 자원에서 뭘 할 때는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좀 약간 상시적인 위원회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죠.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저희도 역사는 알지 저희가 뭐 디자인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역사를 아니까 역사만 가지고 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역사하는 분도 있고 디자인하는 분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서 머리를 맞아요. 맞대서 맞대고 하면은 이렇게 그럼요. 네, 상시적으로 그게 좀 있어서 시무장 같은 거 꾸밀 때 아니면 조지훈 뭘 할 때 이렇게 다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문양 하나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있는 문양 예. 이런 것들 활용해서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요. 상징성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꽃을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뭐 아무 꽃 하는 게 아니라 만에 선생님이 좋아했던 꽃이 있으면 그렇게 그렇죠.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나아진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이제 20년 전에 이제 신문사에 있을 때 네, 지금 미아리곡에 네, 네. 그 자리가 이제 무슨 취재를 하러 나갔는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미아리곡에 그 조성 사업을 먼저 한 뭐 2, 3년도에다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다리 지금 미아리곡의 다리하고 이쪽 성곽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를 전승기념관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아. 95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뭐 그럼 뭐 전시물이 있나 그랬더니 그냥 빈 거기 한 몇백 평 거기에다가 동판에다가 한마는 미아리곡의 노래를 이제 새기고 밑에다가는 뭐 그 해원과 화합의 물줄기 그래갖고 아. 이렇게 물을 만들고 저 네. 플라스틱 그런 걸로 아크릴로 덮고 네.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공간이 굉장히 이 층고가 높아요. 네. 뭐 한
한 층이지만 2층 높이 왜냐면 위에 고개에서 만땅. 밑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 당시 이제 구청장님한테 아우 거기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때는 더 지금보다 더 화해무드였던 것 같아. 생각해 보면 95년도에 지금 신기한 게 미아리 고개는 국방부나 보훈처도 지금도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패전의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수도 방어를 실패해서 실패라기보다 시간을 벌었던 거잖아요. 네. 창동 미아리 전투 쪽이 그래서 수도를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벌린 건데 그때 물론 많이 이렇게 뭐 패전의 역사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런 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부나 국방부나 이쪽에서 좀 그거를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건승의 역사, 뭐 전승의 역사 지금도 보훈처에서 그렇게 네.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의를 했어요. 그 공간이 그냥 그렇게 탑 펴놓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서 볼 거면 전승 기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공연 예술장으로 쓰면 참 좋겠더라. 이게 무대도 넓고 네, 그거를 기획하셨- 얘기를 기획하셨어요. 했어요. 내가 네, 그랬더니 그때 또 부총장님이 맞다고 그거 갖고 오라고. 왜냐면 그때는 우리 CGV도 없었고 아리랑 시내센터도 없었고 그렇죠. 여기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지금도 부족한데 그때는 진짜 더했죠. 완전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동서문동에 동활인서 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간을 활인 생활 살릴 활자에다 사람 인자 써서 활인이라고 이제 붙이고 잘하셨지. 성북신문에서 위탁 운영도 받았는데 그게 98년 1월에 그래서 개관을 했어요. 그 이제 음향도 집어넣고 뭐 이제 그 안에가 근데 아무래도 습하잖아요. 굉장히 습해요. 네, 다리 맞아요. 밑이라. 그래 가보셨어요? 아유 많이 미아리 봤죠. 저는 미아리 거기에 예술극장. 저는 진짜. 예, 가봤죠. 그러니까 그래가 근데 딱 느낌이 그 극장 느낌 아니에요? 딱 네. 옹벽이 있고 그 이 문이 이제 출입문이 2개잖아요. 근데 네. 이쪽 출입문은 그 당시에 우리 계획에는 막는 거였어요. 아. 왜냐면 너무 차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방음 때문에. 그리고 방음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더라고. 그 차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문사에서 우리가 있었던 신문사에서 이제 위탁 운영 받으면서 첫 공연은 이제 또 지인인 그 주병선 씨가 저거 칠갑산 칠갑산. 부르고 저기 유진박 씨가 이제 와서 아, 바이올린 바이올린 연주를 연주하고. 하니까 거기가 꽉 차고도 완전히 고개가 난리가 그렇죠. 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했던 게 그때 지금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홍대에서 노브레인하고 아 유명하죠. 걔네들이 그때는 별로 난리 아니었거든. 났었네. 그래갖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 공연하면서 빈티지 프랭키도 그렇게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신여대부터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맞아. 해서 그게 뭔가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신문사 문 닫고 그러니까 이제 진각종 넘어갔다가 진각종에서 다시 이제 그 한내종. 한예종에서 이제 쭉 하다가 지금 이제 미아리 예술극장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그런 그때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지금도 계속 저기는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은 맞아. 없어요. 왜냐면 맞아, 그런 거 공무원들은 중요해. 그거 건드리는 게 싫어하는 게 본래 그런 목적으로 미아리 고개를 그걸 얼마나 돈을 받고 그거를 설계를 했겠어요. 그 설계한 분은 거기 그 자기는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미아리 고개의 어떤 6.25 그 전반적인 성북구 전체와의 그거 그쵸. 연결은 안 하고. 그쵸. 거기는 활인서 터고 또 도남동에 그 도남장이 활인서 원래 있었던 곳이었고 만땅 고개니까 그 굿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도 잘 지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7월 1, 2, 3, 4도 극단 서울괴담이라는 유영봉 대표가 미아리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한다는데 우리 박수진 선생님 계속 그랬거든요. 아 성북동이 문인들 중에 이 이태준 그 단편 소설 이렇게 많은데 달밤이랑 오목녀 뭐 이런 거 있었지? 저는 이제 성북동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단편들을 연극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작년 정도에 좀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네, 했다고. 7월 내일부터 하더라고요. 아, 미아리 예술극장에. 그래요? 가지고 이태준의 작품들을 세 작품을 엮어서 미아리 예술극장에. 그래서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그래야겠네. 궁금해서. 그러니까 박수진 선생님이 얘기한 게 실현화 되는 거예요. 하도 얘기하고 다니니까 누군가는 해주는데
그러면 내일 그 공연이다. 어제 했던 그 연극 시모 그 내용도 아주 꽉 차 있던데. 그거는 이제 그 그걸 박수 얘기는 한번 하지. 그 얘기는 이제 이쪽 저 카메라도 보면서 얘기하세요. 잘생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쪽 좀 봐주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소주를 많이 먹었죠 일단.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시무장에서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햄릿 네. 공연이 있었는데 네. 재단 쪽에서 햄릿 공연을 시무장에서 한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아, 시무장 진짜. 자체를 무대로 쓴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그렇지만. 예. 그런데 이제 갔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게 그 햄릿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의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응. 이런 사람이었고, 근데 한영훈 선생님은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엮을까라는 게 되게 사실 나름대로 약간 각색을 했다 그러길래 그걸 좀 기대하고 갔었어요. 예. 그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근데 대사 몇 개가 한영훈 선생님 시를 인용한 걸 빼면 그냥 햄릿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생각은 계속 그거였거든요. 야, 그 공간은 그 공간에 맞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도 이제 그때 국장님 시간이 안 돼서 저를 대신 보낸 거예요. 야, 네. 너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꾸미는지.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시무장을 무대로 사용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예.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직 컨텐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때 지금 만드신 차지성 감독 네. 을 찾아간 거죠. 아.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에 하는데 다 연구 성과가 20년대까지만 백담사 시절이 있고 시무장에서 사셨을 때의 연구 활동들의 연구 성과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술회의를 본체 따왔죠. 따와서 했더니 김동산 선생님이 장례식도 치렀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있는데 아까 햄릿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차지성 연출을 만나서 자료 다 줄게 우리가. 예. 그리고 요런 꼭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더니 예산은 없어. 그래서 진짜 같이 한번 소주 먹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형편없는 예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박 팀장 좀 나와봐라 이래가지고 근데 둘이서 이렇게 소주를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분위기가 약간 심각한 거예요. 약간 그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강 국장님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한번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차유명 연출도 한번 까짓 거 한번 우리도 한번 이런 지역 콘텐츠로 해보자 이렇게 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딱 맞은 거죠. 아니 또 차 감독도 홍성 출생이에요. 출생은 청주래. 청주고 그래? 홍성에서 또 자랐죠. 홍성에서 자랐죠. 그래서 우리 청주가 키우고 홍성이 아니 청주에서 태어나고 홍성에서 키운 연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70주기 때 다래지 때 이걸 했더니 유승희 의원님도 우시고 정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씩. 근데 아쉬운 게 좀 안정적으로 상설 공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게 아쉽. 제가 그거 연극은 못 보고 갔거든요. 70주기 때 다래제 보고 점심 먹으러 가서 어저께 보신 거. 어제는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동을 모아서 누군가가 너무 역사 좋아요.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옛날에 그 노래 있었어요. 그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난 후에 전설처럼 우리를 이야기하리라. 그 부분에서 노래가 이 노래 처음 들으셔요? 네, 전 처음 듣습니다. 우리 그 80년대에 좀 부른 노래인데 전설처럼 이야기하리라라는 생각에서 근데 진짜 전설이 됐어요. 80년대 6월도 다 전설이 됐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은 그러면서의 이렇게 역사 의식이 제가 우리 술 먹고 얘기했는데 만화 불의 검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이 활동을 할 때 힘을 얻은 게 뭐냐면 그게 그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청동기에 철을 다루는 기술을 빼오는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동기가 성했던 데에서 이게 그거를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 문익점도 뭐 이제 어떻게 좀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작은 힘 맞아요. 뭐 본질은 좀 다르다고 그러지만 방쪽에 그쵸. 주먹을 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이렇게 역사로 이어지면 그렇죠. 예. 그것이 어제 본 그 대사처럼 네. 10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렇죠. 거
와서 그 사람을 보고 느끼고 가는 이 역사 의식으로 바뀌고 그 부분에 누구는 이제 문화는 맨날 감동만 하고 끝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감동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뭐 하루 아침에 그거 보고 그 다음 날 뭐 투사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어제도 네. 뮤지컬 보시고 우셨나요 혹시? 네, 눈물이 요새는 나더라고요. 다 우셔. 네. 어제 우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근데 슬펐어요. 저도 처음에 보고서는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울컥울컥해요. 보다 네, 보면.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재작년 세월호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 근데 그게 세월호가 터지고 안 돼서 한 번 딱 했을 때가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럼 첫 공연이 70주년 2년 전인 건가요? 아니 그 2014년 14년이니까 2년 전. 그때가 이제 세월호 터지고 얼마 안 돼서 그걸 한 번 딱 했었는데 그때 그 한영원 선생 대사 중에 자네들의 가잖아, 조국은 이렇게. 안녕한가? 맞아요. 그 얘기하는데 정말 눈물이 그러니까 100년 뒤에 손님들한테 그대들의 조국은 안녕한가 안녕한가. 딱 하는데 세월호 다음인 거예요. 우리여가지고. 다 울어 다. 안녕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어제도 관객 그 객석에서 맨 처음에 여자분하고 누구냐고 그러면서 잘 네. 있냐 그러는데 하고 이렇게 이게 그렇죠. 잘 뒤에까지는 들리지 않지만 뭐 그 누가 이제 맨 위가 너무 잘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그 대사 한마디에 많은 거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문제 의식들이 자꾸 전해주고 그것이 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지성 연출 저희는 처음에 그 작품을 연습하는 거 딱 봤을 때 천재라고 했어요. 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대본을 직접 네, 그렇죠. 차지성 연출이 씨가 같이 쓰신 쓰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작곡을 노래도 한 다 거고요. 있잖아요. 작곡. 네, 다 창작을 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 멜로디도 익숙해져가지고 네. 여기가 우리 집. 저는 지부장이죠. 네. 하도 많이 봐서 한영원 선생 노래까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근데 참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소재를 줬지만 네. 이제 그거를 극으로 만들어내고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쓴 건 또 차지성 연출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성북은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주면 거기서 예술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지상 연출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빈티지 프랭키 같은 거에는 노래를 노래를 만들고.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북이라는 데니까 가능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 잘한다. 성북구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유, 주민인데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 태어난 건 경남 남해인데요. 진짜요? 네, 근데 너무 근데 어렸을 사투리가 하나도 아니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 올랐습니다. 너무 4살 어렸을 5살 때. 이때 올라와가지고 아예 기억이 그래도 없어요. 부모님은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좀 쓰시긴 했는데 네. 아버지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고요. 또. 또 어머니는 또 충청도 분이시라 사투리가 또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러셨구나. 성북동 저는 해남에서 한 살 때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뒤집어졌어요. 남해고 해남이고. 근데 그러네요. 그러네. 해남 남해. 아유 먼 데서 왔죠. 땅 끝에서 서울까지 와서 잘 살고. 우리 박 선생님 결혼해야 되는데. 여기다 얘기하세요. 제 결혼 얘기를 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북천에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밤마다. 자전거 전기 자전거 타시고 여기 성북구도 좋아요. 저도 여기 와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려고 성북구 온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와서 여기서 저는 사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온 거긴 한데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이런 동네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북 동사이긴 하는데 되게 매력 있습니다. 성북동 어디 사세요? 해암은 바로 이쪽. 거기 예. 거기 그 공간 그 해화만 뒤 이렇게 뒤는 좀 잘 사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쵸, 집- 해암은 그게 아니고 그냥 문 바로 거기 앞에. 아니고 해암은 저 뒤쪽은 해화동인데 그쪽은 좀 부잣집들 많죠. 네, 집들이 의리의리하죠. 문 끼고 거기 하고 성북동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그 길에도 뒤에 나는 그렇게 좋은 집들이 있는지 네, 몰랐어요. 해화동이 옛날부터 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해화초등학교 나온 거 네. 를 굉장히 프라이드가 심해요. 자랑스러워하시고 정릉 이동 분인데 해화동에 살면서 그 6.25 때 그 서울 과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로 피난을 갔었대요. 그럼 거기에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쌀을 그러니까 피난 온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고 쌀 씻고 거기서. 거기 그 바로 그 과거 밑
그러니까 보선고 자리가 과거가 됐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릉에서 70년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제가 그 석굴암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아 그렇죠. 해암 밑에 있죠. 있었는데 나도 늘 지나만 다니면서 몰랐는데 거기가 이렇게 장터라 그러대요. 그분 얘기로는 그 뒤쪽으로가 주점 그러니까 같은 게 뭐- 있었대요. 그러니까 토굴처럼 이렇게 석굴암이 있었고 해암은 쪽 방향이고 네. 반대편에 또 있었어요. 네. 지금 고물상 이렇게 아, 하시는 네. 거죠. 알탐이란가 거기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 뭐 서울대 그 당시 대학로니까 이 예. 교수님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 선생님들의 교수님들. 얘기가 맨날 석굴암 가서 술 먹고 외상 긁고 월급 나고 돈 내고 카바이트 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술을 빨리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심지어 북정마을 어르신들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석굴암은. 그러니까. 네. 사진을 또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 예. 그래요. 역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석굴암 위치가 지금 현재 해암은 쪽 벽이냐 네. 이쪽 벽이냐 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니, SNS에서. 해암은 쪽 해암은 쪽이라고. 결론은 맞아요. 해암은 쪽이죠. 예. 저는 지나만 다녔거든요. 80년 여기서 이제 종로에서 노원구까지 이제 그 당시 34번 버스를 아. 타고 가면 늘 그 석굴암 저기는 뭘까? 저기 누가 맞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근데 했어요. 원래 거기 가기 전에 또 여기 삼성교 쪽에 있다가 글로 와서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리신 거라고. 근데 하도 근데 지금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 석굴암에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가 살았는데 뭐 부자가 됐다는 둥, 뭐 지금 어디 산다는 둥, 아 미치겠어. 그리고 거기가 이제 확실한 기억은 되게 어두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바이트 막걸리니까 네. 이제 카바이트 까만 게 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먹고 나면 그렇게 머리가 아팠다고 그리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도 머리가- 확인도 머리가 못한대요. 아팠대요. 너무 어두우니까 여기가 뭐 깨끗한 집인지 뭐 이렇게 대충 먹었다고 싸서 먹었다고. 그냥 싸서 그냥 어두운 데서 먹고 그러고 나왔군요. 네, 그렇다고 얘기 많이 그랬군요. 하시더라고요. 아 참 만에 얘기하다 이제 석굴암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만해 선생님 이제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네. 했어요. 이렇게 위원회 같은 것도 해야 네. 되고 이게 또 이제 세미나 마지막 네. 발제 정리하듯이. 네. 근데 이 문화원에서 지금 만해 선생님하고 인연이 없이 왔다가 이렇게 쫙 연결이 돼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삼선시장에서 그 만해 선생님 사모님이 그 장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 아세요? 저희는 못 들었는데요. 뭐 장사를 노점을 하셨다라고 아, 얘기를 그래요? 하는데 나도 딱 그 사람 한 명한테서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럼 보면 우리의 기억이라든 게 그런 게 어떨 때는 왜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남겨놓지 않으면 좀 네. 왜곡된 부분들이 있거든. 자기 위주로. 예, 아니 그렇죠. 어저께도 그 동국대 만해연구소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 선생 그 한영수 여사님 한번 해서 녹취 구술 작업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 동안은 좀 성북구든 어디든 조금 예. 사이가 애매했었나 봐요. 조금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시고 실무장 행사에는 거의 안 나오세요. 이제는? 예, 지금 거의 안 나와서. 근데 어저께 또 우리 또 선학원 행사 때 제가 인사 또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육사 따님도 그렇고 만해 선생님 따님도 그렇고 신동엽 선생님 사모님도 사모님도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요새 항상 뭐 영웅으로 독립운동가든 유명하신 분도 있지만 예. 그분의 부인이라든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인상 그 의식들도 좀 이렇게 기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네. 밝혀야지만 이제 그렇죠. 그 어제 그 연극에 하지만 100년 뒤에는 어떤가 해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친일 청산을 잘 못한 관계로 외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자식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아버지가 그러는 바람에 집도 망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롭게 더 못 살고. 네. 있고 친일에서 일본 가서 공부하고 뭐 그런 게 네. 재작년에 암살 영화 때 맞아, 완전히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탁 이루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천만 들었죠 그때. 네. 그래서 보면 그런 거를 알리는 거에는 그러니까 100마디 책보다는 아 그럼요. 영화나 그래서 이런 저는 콘텐츠가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그 학교별로 예. 교육 쪽에 그 교과서 이게 아니라 그 뮤지컬 하나 보는 걸로 맞아요. 애들한테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애국이나 또 독립운동이나 또 시험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네. 그 반별로 좀 이렇게 쭉쭉 하면은 그 뮤지컬이 상설 공연도 되고 학생들도 좋은 공연도 보게 돼서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 기축 차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해보는 거. 맞아요. 그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는 성탄절 절에만 나오는 KBS에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항상 여기 그렇게 뭐냐면 성탄절은 KBS와 함께 이렇게 달려가면서 영화가 그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탄생한 걸 보러 간 세 번째 목사의 역을 맡은 아이가 저는 그 콘텐츠가 잊을 수 없는 게 얘는 그러니까 이제 연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러리로 계속 서서 아무 말 않고 있는 세 번째 동방박사 역이 자기 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싫은 거야. 첫 번째나 이제 대사가 늘 첫 번째 동방박사가 이제 이 역할이 많은데 자기는 세 번째라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마구간에 난 거를 보고 그러면서 시간 여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감대를 이루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역의 소중함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20명 학교에서 엄마들이 네가 최고야라고 너무 최고야라고만 해서 키워놨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가 주인공이 여기서 주목받더라도 이게 주인이 아니고 다 주인이라는 이 의식이 사회나 맞아요. 교실에서 맞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 그런 역할들 그 우리 때는 다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70명이니까 한 놈만 빡 그래갖고 맞아요. 제일 선생님이 눈에 띄는 사람 혼내버리면 공포 분위기 쫙 돼갖고 고개 다 숙이고 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교육 진짜 만해 한용운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기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찾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그 뒤에도 얼마나 그것이 근데 대부분이 그때 못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의미 그리고 독립운동하면 뭐가 남아 그쵸. 자기는 배고프고 자기 자식들은 배고롭고 그쵸. 뭐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답변 이런 게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 이런 역사 의식 속에서 근데 그게 역사 의식 속에서만 저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고 근데 좀 저희 입장엔 그런 뮤지컬 심화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릉에 이제 우당 이혜영 선생님 사모님 이은숙 여사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 아드님도 독립운동 했죠. 했었죠. 서대명무소 또 옷고치를 적고 그 아드님은 지금 살고 계시나가지고 우리 박 팀장이랑 또 같이 또 이렇게 문화원 식구들이 해서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이걸 뮤지컬 만들었거든요. 그 네. 만해 역할 했던 친구가 네. 우당 선생님 역으로 나오고 근데 그걸 작년 광복 70주년 7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다. 근데 메르스 때문에 관객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쪽 돈을 좀 지원받아서 민주평통.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못 살리니까 그 뮤지컬 심우랑 또 다른 느낌의 감동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성여중 또 진영숙도 했고 그렇죠.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 이걸 조금 더 음, 유지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네. 어느 아나키스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손자분이죠. 네. 이은숙 여사 손자분이 오셔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네. 소개를 시켜드릴래도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있다가 흐느끼시고 조용히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안은 좀 약간 정말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대단한 집안이죠. 진짜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이혜영 선생님 유품은 다 지금 이제 그 기념관. 우당기념관에 가 있는데 이규창 선생님 아드님 훈장 같은 거는 집에 갖고 계세요. 아드님도 건국 훈장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혹시 네. 성북구에서 이제 지금 당장 아니 나중에라도 이렇게 아버님 훈장이나 이런 거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가져가세요. 이래서 그러니까 그러시더라니까. 그 되게 역시 지금 집안이 좀 되게 다른 그러니까요. 느낌이 있다. 다르게 살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후손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다가 독립운동가를 신격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립운동가 후손께서.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수 여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내가 그 집 앞에
그 여기 대사관저가 만약 일본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기 싫어 나갔다. 나 북향도 뭐 총독부가 보기 싫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원래 지형이 또 북향으로밖에 못 찍거든요. 그리고 또 굶어서 돌아가셨다, 아사다, 뭐 이런 거를 따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인터뷰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애국을 강조하다 보면서 그 팩트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따님 입장에서 아버지가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 누가 좋아지? 그렇게 그쵸. 또 그런 거 그렇게 되면은 배려를 그때 못하는 거죠. 그 한영원 선생님 아까 또 부인도 사모님도 살아계셨고 따님도 살아계신 건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데 자기들은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렇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구초장님도 그렇게 많이 발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근데 그게 그 인터뷰를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더 안 하시려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래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 소용이 없다. 아, 그렇죠. 얘기해봐야 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영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안중근도 그렇고 우당 선생님도 그렇고 마네스 선생님도 그렇고 이 영웅을 더 신격화처럼 하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는 이런 건 좀 안 그래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 손자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심지어 그 손자분의 말이에요. 친일파 중에도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괴팍한 사람이 있다. 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그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택하느냐의 문제인 맞아요. 거고 선택의 문제가 있. 그리고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너무 신격화하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냐. 평범한 사람이 했던 게 독립운동이다. 예. 아, 멋지네. 예, 그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강조해서 이렇게 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저는 그 얘기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후손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용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한 인간이잖아요. 뭘 대단하신 그렇죠. 분이라는 건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겪어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업적을 막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많이 좀 우리는 신격화 아니면 너무 폄하. 그러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뭔가 맞아요. 한순간에 맞아요. 나가는 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다가 어느 한순간 뭘 잘못한 거에 대한 근데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우리 그 공자님 말씀에 인의 예지 의는 수호지심이고 네.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측은지심이 어질인이고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박수진 연구원 말 잘하시죠? 아유, 말 잘한다. 잘하죠. 잘하시죠. 이거 우리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네, 기회를 좀 알겠습니다. 아 가져서 그때 말씀하셨던 성북학개론 성북학개론을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이렇게 또 백외준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네. 박수진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 그럼 세 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성북학개론. 밀어드릴게요. 네.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귀한 시간 주시고 좋은 얘기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